아내를 잃은 첫 계절이 그렇게 지나갔다. 민주는 매일 밤 불이 꺼진 거실을 지나 침실로 걸어가며 빈 컵과 접시가 내는 작은 소리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했다. 성공한 건설업자라는 이름표는 그대로였지만 이름표를 단 사람이 사라진 듯했다. 보고서의 숫자는 의미를 잃었고 넓은 펜트하우스는 그 넓이만큼이나 적막을 키웠다. 냉장고 안의 공기는 비어 있었고 현관을 닫는 소리는 오히려 집안의 고요를 더 깊게 밀어넣었다. 장례가 끝난 뒤 장모는 일주일에 몇 번씩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민주는 문을 열 때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장모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반찬의 온기가 방마다 흩어질 때 둘은 같은 사람을 떠나보낸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모는 식탁을 정리하며 민준이 하루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흔적을 찾아내고 젓가락을 쥐는 그의 손에 힘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주는 장모가 물컵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잠시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 떨림의 결을 자신도 안다고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어갔다. 저녁이 끝나면 창밖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밤이 깊어졌다. 장모는 돌아가기 전 거실 등을 하나씩 껐다가 마지막 등은 켜둔 채 현관으로 걸었다. 민주는 그 등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스스로 끄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실은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기둥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기둥은 애써 세운 말 한마디나 잘 끓인 국의 온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서 두 사람이 겨우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처음엔 밥 한 숟가락도 삼키기 힘들던 민준이 어느 날 장모가 차려준 된장국을 다 비웠다. 그날 저녁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설거지할 때 작은 미소가 스쳤다. 외동딸을 잃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잠시 그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었다. 민주는 그 미소를 보고 처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말이었다. 장모는 매주 몇 번씩 찾아와 냉장고를 채우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었다.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했다. 이전엔 무겁게 내려앉던 정적이 바람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장모가 낡은 화분을 꺼내 창가에 올려두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거야.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 화분을 봤다. 시든 줄 알았던 잎 끝에 작은 새싹이나 있었다. 생명은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돌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일을 핑계 삼아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식탁 위에 덮여있는 랩 씌운 반찬들을 보면 묘하게 안심이 됐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날 밤 장모가 돌아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지은이도 그랬지. 밤에 늦게 들어오면 꼭 불 켜두곤 했어. 민주는 그 말에 대답 대신 현관등을 켜둔 채 장모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지켜봤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불은 켜둘게요. 그것은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우며 같은 슬픔을 다른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장모의 집에 재건축 통보가 내려왔다. 보상금은 충분했지만 새 집이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 장모의 그 한마디에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방도 많은데요. 그렇게 장모의 이삿짐이 트럭에 실렸고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 한 방에 새로운 숨결이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식사 시간도 다르고 TV 소리의 크기도 달랐다. 하지만 장모는 묘하게 집에 녹아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냉장고의 식재료가 정리되고 거실의 커튼이 햇빛을 맞게 열렸다. 민주는 문득 자신이 다시 집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둘은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민주는 장모의 방을 일부러 자신의 방에서 가장 먼 게스트룸으로 정해드렸다. 이게 제일 조용해요. 장모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 방의 불빛이 처음 켜졌다. 처음엔 단순히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생활이 하나둘 겹치기 시작했다.
민준이 늦게 퇴근하면 장모가 식탁 위에 남긴 쪽지가 있었다. 국은 데워 먹고 내일은 조금 일찍 자요. 그 메모 한 장이 하루의 끝을 덜 쓸쓸하게 만들었다. 어느 토요일 장모는 창문을 닫고 있었다. 손끝에 묻은 세제 거품이 햇살에 반짝였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다. 제가 할게요. 장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 그래야 덜 생각나.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렇게 둘은 슬픔을 지우는 대신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동거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상처가 맞닿은 온기가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다. 민주는 점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직원들과의 대화에도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퇴근길이 되면 마음은 늘 한 곳으로 향했다. 집. 그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빛과 식사 냄새가 있었다. 현관문을 열면 장모가 왔어? 하고 반겨주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하루의 고단함을 녹였다. 처음에는 단지 감사함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장모는 설거지를 하며 문득 물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좀 괜찮아?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봐 준 것이 오랜만이었다. 네, 조금은요. 덕분에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사람은 결국 일로도 마음으로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민주는 그날 밤 회사 서류를 덮으며 장모의 그 말투를 떠올렸다. 아내가 생전에 하던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는 식탁 위에 토스트와 따뜻한 차를 올려놓았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 했지? 민주는 놀랐다. 자신이 무심코 흘린 말을 장모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신 다녀올게요 라고 짧게 말했다. 장모는 그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현관을 나서면서 느꼈다. 그 미소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였다. 장모의 사소한 행동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피를 내릴 때 손목의 각도, 창밖을 볼 때 눈가의 잔주름,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그는 자신이 그런 걸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두려웠다. 이건 아니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자꾸 장모에게 머물렀다. 그저 감사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였는데 어느새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슬픔을 함께 견뎌낸 시간이 너무 길어져 위로가 감정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아내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감정은 잘못이 아니야. 다만 내가 잘 다스려야 할 감정이야. 그렇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이미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일상은 점점 한 줄로 이어졌다. 민준이 늦게 퇴근하면 장모는 따뜻한 수프를 식탁 위에 덮어두었고 아침에는 그가 좋아하던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그날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장모는 평소처럼 웃으며 셔츠를 다려주고 있었다. 이 셔츠 주말 모임 때 입으면 좋겠지? 민주는 무심코 그냥 내일 입을게요 라고 말하며 셔츠를 가져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맞닿았다. 서로는 순간 얼어붙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미안해요. 민준이 먼저 손을 뺐다. 장모도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지만 그날 이후 공기가 달라졌다. 식탁에서 대화가 줄었고 장모는 예전보다 말을 아꼈다. 민주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들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냄비 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엿보고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장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불을 끄지 못했다. 어두운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깜박였고 그 빛이 그의 마음속에도 번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랜 시간 사람의 온기 없이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장모의 존재가 단지 가족의 연장선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었다는 사실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것이 위험한 감정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일찍 나가야 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생각 좀 하러.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다만 장모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전의 적막과는 달랐다. 이번엔 미묘한 그리움이 깃든 공기였다.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걸. 며칠간 장모는 집에 오지 않았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준의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자랐다. 냉장고 안에 반찬통이 하나둘 비워지고 식탁 위 먼지가 늘어날 때마다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 것 같았지만 퇴근 후 불 꺼진 집 문을 열 때마다 다시 같은 허전함이 몰려왔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아, 나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장모의 목소리였다. 반가움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왔다. 당연하죠. 어디 계세요? 근처 카페야. 잠깐 나와. 민주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나갔다. 창가에 앉은 장모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는 따뜻한 차를 손에 쥐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거리를 두고 싶었어. 우리 둘 다.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눈송이가 유리창을 스치듯 그들의 마음도 잠시 멈춰 있었다. 장모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은이랑 닮았어. 네가 웃을 때마다 그 애가 떠올라. 민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게 아픈 일일까요? 장모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리운 일이야. 하지만 그리움이 다른 이름으로 변하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야 해.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리는 눈 사이로 빛나는 가로등이 눈부셨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위로라 생각했던 건 어쩌면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심이었을까. 하지만 그 욕심마저 인간적인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 지은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함께 찍힌 장모의 젊은 모습. 두 사람의 웃음은 닮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보내야겠죠. 그렇게 민주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이별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봄바람이 다시 창문을 흔들던 어느 날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민준아, 지혜가 한국으로 들어온대. 지혜 아내 지은이의 언니이자 장모의 큰딸.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던 그가 귀국한다는 소식은 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파문이었다.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 정말요? 응, 이제 완전히 돌아온대. 나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 장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든 걸 설명했다. 민주는 통화를 마친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어딘가로 흘러가듯 마음 한쪽이 멀어져 가는 느낌이었다. 장모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자신과의 시간이 끝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다. 며칠 뒤 장모는 집에 잠시 들러 짐을 정리했다. 상자에 반찬통과 수건, 요가 매트를 하나씩 넣는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도와주었다. 이 집 덕분에 많이 버텼어. 장모가 말했다. 민준아,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일어났어.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장모님 덕분에 사람 냄새를 다시 느꼈어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둘은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했다. 대화는 짧고 단정했다. 서로의 눈빛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장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지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 둘 다 잘했다고 할 거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장모의 말은 맞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장모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다. 불은 켜두지 마. 이젠 스스로 끌 수 있잖아.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엔 슬픔의 냄새가 배어있던 공간이 이제는 담백한 평온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끝을 인정한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혜가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의 인파 속에서 장모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장모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지혜는 밝고 세련된 인상이었고 오랜 미국 생활 탓인지 자연스레 자신감이 넘쳤다. 제부,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인사에 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다. 며칠 뒤 장모와 지혜가 함께 민준의 집으로 들어왔다. 임시로 머물겠다는 말과 함께 거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다. 이제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웃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장모와의 거리엔 갑작스레 생겨난 투명한 벽이 있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피부가 더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 말에 장모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글쎄, 그냥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자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물컵을 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민주는 자신의 방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장모의 방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다가갈 수 없는 거리였다. 그는 잠시 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가야 해. 그게 우리 둘 다 살 길이야. 며칠 동안 그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장모는 지혜와 함께 외출이 잦아졌고 민주는 회의와 야근을 이유로 늦게 들어왔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엔 짧은 미소만 남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민주는 느꼈다. 말없이 주고받는 감정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지혜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제부랑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대화도 편해 보이고. 장모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은이 덕분이지. 우리가 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잖니. 그 대답에 민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지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장모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우리가 다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잖니. 그 말 속에는 모든 설명이 들어있었다. 그들이 나눈 모든 시간과 감정은 결국 한 사람 지은이의 이름 아래 존재했던 것이다. 그제야 민주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장모의 존재는 이제 금지된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은이를 함께 기억해주는 마지막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모와 지혜가 함께 웃으며 요리하고 TV 앞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은 거꾸로 걸어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장모가 그를 불렀다.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거실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운데 장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꺼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은 이 가슴이 먹먹했다. 장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지혜가 눈치챈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오래 두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건 우리 둘 다를 망치게 할 거야.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잖아. 나 같은 사람 옆에 머무를 이유 없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모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면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에 섰다.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다. 장모는 그 불빛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다. 지은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잘했다 그럴 거야. 민주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깊은 평안이었다. 잠시 후 장모는 조용히 덧붙였다. 민준아, 고마웠어. 정말로. 그 말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장모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면 그걸로 됐어. 그는 그 말을 수없이 되뇌며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마음속으로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삿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민주는 현관 앞에 쌓인 박스를 하나씩 차로 옮기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긴 겨울이 끝나가는 느낌에 가까웠다. 장모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거 놔두고 가세요. 쓰던 거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장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리는 채워져야 하거든. 이게 떠나는 예의야. 그녀는 마지막 컵을 닦아 마른 수건으로 감쌌다. 지혜가 도착해 집안을 오가며 분주하게 짐을 챙겼다. 민주는 가능한 한담담하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 근처에서 장모의 낡은 요가 매트를 보았을 때 그 모든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함께 울던 밤, 조용히 차를 마시던 아침, 서로 아무 말 없이 TV를 보던 순간들, 짐을 모두 실은 트럭이 시동을 걸기 직전 장모는 그를 불렀다. 민준아.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장모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나 아마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거야. 민주는 답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너무 많은 감정을 굳이 단어로 풀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장모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다. 행복해야 해. 꼭 그래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도요? 건강하시고요.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먼지와 햇살 사이로 그 차가 멀어지는 동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러나 그 생각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날 밤 민주는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세요. 고맙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빛났고 그의 마음은 조용히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은 허전했고 몇 주는 낯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민주는 하루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새벽이면 다시 커피를 내리고 출근길엔 예전처럼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회사에서도 그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직원들이 그를 볼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이별을 감내했는지. 그러나 민준 자신은 알고 있었다. 상실과 회복,
그리고 또 다른 상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퇴근길 도심의 불빛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을 보며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 불빛들이 외롭지 않았다. 그 속엔 자신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잃어본 사람들,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회사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마다 눈가가 살짝 접히는 사람. 그녀의 미소에는 억지로 꾸민 기쁨이 아닌 오래된 상처를 다독인 듯한 여유가 있었다. 민주는 그 미소에 마음이 끌렸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대답에 민주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았다. 창밖에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득 떠오른 건 장모의 말이었다. 행복해야 해. 꼭 그래야 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답했다. 네, 장모님. 잘 살아볼게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환히 비춰졌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도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삶은 그렇게 흘렀다. 때로는 고통이 사람을 부수지만 또 어떤 고통은 사람을 새로 빚는다. 민주는 알았다. 자신은 후자라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민주는 다시 일상을 완전히 되찾았다. 출근길에 붉은 해가 눈부시지 않게 느껴지고 사무실 창가에 두었던 작은 선인장이 새순을 틔웠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가끔은 직원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세상이 서서히 다시 그를 품고 있었다. 그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따뜻한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장모였다. 어느 날 저녁 낯익은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지내지? 여긴 요즘 장마야. 비가 오면 꼭 창문 닫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잘 지내요.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응. 그리고 고마워. 나도 많이 편해졌어. 그 메시지를 읽고 민주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더 이상 두근거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사가 피어올랐다. 며칠 뒤 그는 주말 산책길에 올랐다. 나무 그늘 아래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지은이의 웃음, 장모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흘렸던 눈물들이 한데 섞여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불을 켰다. 빛은 예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저녁 바람을 들였다.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천천히 앉았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 사이로 한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과거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것 아닐까. 사랑과 상실, 그 사이에서 사람이 단단해지고 다시 걸어나가는 것. 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어 창밖의 불빛에 비췄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의 눈빛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추억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끝을 맺었다.